삼봉 정도전 선생을 본받고 싶다 이런 욕심을 가졌던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분 책을 읽어보다가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분의 업적이 하도 탁월해서 나를 그분한테 비기면은 내가 비웃음거리가 되겠구나 싶어서 삼봉 정도전 선생을 한번 본받아 보겠다는 생각은 포기해버렸습니다. 백성은 군주의 하늘입니다. 또 백성은 바다요, 군주는 배라서 백성이 노하면 그 배를 뒤집어 버린다. 이것도 아마 그분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역사에서 백성은 항상 옳은 결론으로 걸어갔습니다. 옳은 결론으로 걸어갔는데, 실제에 있어서, 현실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보아서는 그것이 항상 옳은 쪽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에서 백성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데 항상 수백 년이 걸립니다. 수백 년 백성은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엉뚱한 데 힘 실어주고 봉사하고 복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 와서 딱 뒤집어 놓고 내가 옳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민심을 읽을 때 항상 중요하게 읽어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구현되는 민심을 읽는 것과 그 시기 국민들의 감정적 이해관계에 표출되는 민심을 다르게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도 있고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작에 의한 가장 극단적인 것이 지난번 86년에 있었던 금강산 댐 사건, 대사기극이죠. 그럴 때 민심 같은 것이 아마 가장 조작된 민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심이라는 것은 잘 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 연정 문제를 들고 나왔느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 한국 사회에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장애 요소, 한국 사회 발전에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바로 대화의 문화, 안 되는 그 대화, 분열적 요소들입니다. 불신과 적대의 문화입니다. 이거 극복하지 않으면 참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90년 3당 합당에 참여하지 않고부터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지역을 나누어서 이처럼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이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약속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독재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분열의 시대라고 하는 이 질곡을 하나 더 넘어야 비로소 합리적인 발전이 보장되는 사회에 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급한 일은 대강 발등에 불은 끄고 보니까 이 문제가 제게는 가장 큰 문제.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정부가요, 약체 정부입니다. 이 약체 정부가 구조적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정부부터 지금까지의 정부가 계속해서 약체 정부입니다. 여소야대입니다. 여소야대가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또 선거하더라도 항상 여소야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독일 같은 데처럼 그런 정책 구도로서 여소야대가 나타나면 연정이라도 쉽게 되는데,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약체 정부가 구조화되어 있는데 이 구조를 고치지 않고 대통령한테 결과만 내놓으라 이거거든요. 국회는 야당에게 줘놓고 그 저항반은 언론도 전부 지금 버티기 하고 있는 수백만 부의 독자를 가지고 있는 언론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슬슬 지금 표방을 놓기 시작하는데, 우리 정부들은 국회에서 그 법 통과시켜 내라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하면 부동산 확실히 잡아라. 답은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거 아닙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답은 그건데 못한 거 아닙니까? 이 약체 정부로서는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행복도시
왜 대통령이 혼자 밀어붙였냐? 혼자 밀어붙였든 10명이 밀어붙였든 국회에서 합의로 통과된 법을 헌재에 끌고 가가지고 뒤집어버리고 다시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약체 정부이기 때문에 있는 일입니다. 탄핵하고 해임 잘라버리고 그 통과했던 법 들고 가서 다시 하고 이런 정부 가지고 제대로 갈 거냐. 맨 처음 제가 말씀드렸죠.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있지만 일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보십시오. 독일의 슈레드 왜 자기 신임을 걸고 국민들 앞에 국회 해산 딱 하고 불신임 결의 요구해서 국회 해산하고 해서 국민 심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것은 슈레드 개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슈레드의 비전 2010이라고 하는 그 정책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비전 2010이라고 하는 이 정책을 이 개혁 과제를 뛰어넘지 않으면 독일에게 미래 없다라는 것이 슈레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걸 밀고 가니까 인기가 떨어집니다. 지지 기반이 무너져서 인기가 떨어지니까 내 총리의 정권을 걸고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겠다. 그러고 너 쉬라 하면 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책임 정치 아닙니까?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죠.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 우정사업 개혁이라는 것이 일본 개혁에 있어서의 핵심, 아주 상징적인 개혁이거든요. 성공하면 개혁은 계속해서 밀고 가는 것이고 이거 성공 못하면 고이즈미 개혁은 무너지는 것이고 대단한 개혁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개혁을 놓고 당과 총리가 호흡하면서 책임지고 지금 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 심판 들어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과 이 문제를 가지고 호흡을 맞출 수 있습니까?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당은 개정해가지고 당 정부를 이미 해버렸습니다. 내가 당의 신임을 걸 수도 없고 내 자신의 신임을 걸 수도 없고 이렇게 그러면서 야당과는 대화도 안 돼요. 이 정치가 오래가서 한국이 과연 지금은 당장은 무슨 일이 안 생기지만 앞으로 발전이 있겠는가. 이 문제는 제가 당선자 시절 2002년 12월 26일 민주당 중앙당 연수할 때 이미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면은 프랑스식 동거정부로 갈 수 있다. 내가 취임 임시국회 대통령 연설할 때 2003년 4월 2일 임시국회 대통령 연설할 때도 이와 같은 취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헌법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헌법에 맞게 옛날에 헌법은 그대로이지만은 정치 구조는 전부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헌법에 맞게 가자면은 국회 다수당을 국회 과반수를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반수를 여당이 이루든지 야당이 이루든지 그 이루는 쪽에서 총리 이하의 정권을 가지고 국정을 책임지는 운영을 한번 해보자. 이것이 기본적인 발상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합의의 문화도 만들어내면 더 좋지 않겠는가. 지역구도 먼저 해결해버리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것이 모두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선거 때만 되면 이 갈등 구조가 재생산되니까 이것만 하나만이라도 해결하면 훨씬 더 줄어진다. 정치가 모든 것을 갈라놓는 이와 같은 상황은 해소될 수 있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당이 과연 극복의 대상이냐, 정책 조율하고 합의하고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느냐. 국민들의 뜻이 파트너 하라는 것 같습니다. 네 맘대로 하지 말고 한나라당하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많은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라라고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도덕적 정통성의 문제에 있어서 끊임없이 시비는 있었습니다만 이미 우리가 직선제 정부를 만들지 노태우 대통령의 정부마저도 우리가 정통성을 부정하기 어려웠는데 문민정부 지나고 국민의 정부 지나고 지금 한나라당이 와 있습니다. 지금 이미 한나라당은 과거의 도청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자기는 자유롭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의 정경유착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약 30% 가까운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파트너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파트너이고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은
현실의 변화를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지도자의 용기입니다.